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100년 만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진통 끝에 하원 의장에 오른 케빈 맥카티 의장이 첫 일성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천명해서 파문을 일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어떤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광범위한 조사를 예고를 했고요. 네. 이제 근본적으로는 방만한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겠다. 이를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몇 가지 예까지 들었는데요. IRS 국세청의 증원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증액을 해서 10년간 8만 7천 명으로 IRS 요원들을 2배로 늘리는 그런 것이 이미 확정이 돼서 이제 그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아마 백지화시킬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을 하겠는데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초당적인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요거는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민주당과도 이제 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설이 돼서 초당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법사위원회 산하의 특별조사 소위원회를 신설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정까지 다 됐는데 이제 맥카시 하원 의장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하원 의원이 아예 소위원회를 직접 이끌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놓은 것이 바로 169위원회 아닙니까? 네, 1월 네. 6일 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되고 역으로는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맞불을 놓는 그런 차원의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첫 번째 청문회는 국경에서 열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국경의 이민 정책, 지금 국경이 없어졌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밀려드는 그런 이민 행렬 이것을 더 빨리 아주 국경에서 곧바로 다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 이렇게 모두 추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강력한 국경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광범위한 바이든 민주당 정책 뒤집기를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공화당 하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는 초당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 이면에는 전부 당파 대립을 더 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벌써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조사 169위원회에서 모든 1월 6일 의사당 점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긴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퇴임 기밀 문서들을 말하라고 가져가서 지금 이게 형사 범죄 수사까지 지금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마디로 위원회 이름을 보면요, 연방정부를 무기화했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방정부 무기화에 대한 하원 법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트럼프 조사했던 걸 완전히 또 맞불을 놓거나 뒤집기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갖지는 모르겠지만은 1월 6일 위원회와 같은 인원, 같은 예산, 그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특별조사 소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뭐든지 지금 정부기관에서 일었었던 것은 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고잉 되는 것을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을 거기에 또 맞불을 놓는 의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FBI나 또 이제 나가서는 CIA, 아프간 전쟁 철군할 때 잘못한 거, 또 국경 안전도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그 국토안보부 이런 데에 전부 아마 문서 소환장 부르고 관리들 부르고 극비 정보까지 이제 접근하려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FBI나 CIA까지 극비 정보를 내놔라라 그러면은 그 해당 연방 정부 기관에서는 결사가 항전하고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적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법적인 뭐 소송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소송 걸고 또 거기에 또 맞대응하고 그야말로 상당히 정치적 법적 논쟁의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빅테크 이제 대형 회사들을 겨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폭로한 게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민주당이 이 빅테크 회사들을 압박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몰기에 그런 그 정보나 이런 것을 내놓으라고 아마 연방 기관들이 특히 정보 수사 기관들이 압박을 하는 것으로 폭로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이제 반대로 역조사를 하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는 코비드의 근원을 놓고도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앤서니 파우치, 은퇴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또 CDC 이런 데에서도 국민들을 오도한 것 아니냐, 자기 이제 정권에 맞게 오도한 것 아니냐라는 조사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대선 전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118차 연방의회 회기에는 그야말로 당파 대립, 그다음에 이제 극심한 분쟁, 정치적 또 법적인 투쟁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상당히 대선 전과 맞물려서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